제21대 총선 본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거대 양당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공천 상황과 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공약은 무엇인지 분석해봤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 미달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 대학 대다수가 수시 정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대량 파괴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초정밀 공작 기계를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일당이 부산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 미달 사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 대학 대다수가 수시 정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A대학은 올해 수시와 정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240명을 추가 모집했습니다. 1차 추가 모집에서도 학생이 채워지지 않아 2차, 3차까지 추가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올해 부산 지역 14개 4년제 대학 가운데 모집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학교는 13곳에 이릅니다. 이들 대학은 수시와 정시에서 1,500명 넘는 학생을 뽑지 못했습니다. 부산의 미충원 인원은 전국 시도 중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24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산 지역 대학의 모집 인원 자체가 31,787명인데 비해 수험생이 올해 수능 원서를 접수한 학생이 26,740명으로서 5,047명이 모자랍니다. 즉 대학 정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 미청원율이 다른 지역 대학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경북은 대학 9곳의 미충원 인원이 1,600명을 넘겨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광주와 전남, 전북도 1,000명을 넘겼습니다. 경남 지역의 경우 7개 학교에서 620명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전국 169개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13,148명. 이 가운데 88%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격차와 서울 집중화는 학교당 평균 미선발 인원수를 보면 더 크게 다가오는데 부산 지역 대학의 평균 미선발 인원은 서울의 6배 수준입니다. 인원이 급격하게 변동되지 않고 수험생은 계속 감소되는 추세대로 간다면 앞으로도 미충원율은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조금 더 충원율이 낮아질 수 있어서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에서 미달되는 학과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권 지역 대학들이 모집 정원을 늘리고 의대 정원 증원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 대학의 정시 합격선이 낮아질 경우 지방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으로 약 20년 뒤 부산에서 살아남는 대학은 7곳, 경남은 5곳으로 생존율이 각 30%, 21%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의 충격이 지역 대학들에게는 더욱 큰 생존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총선 털기 코너를 마련해 부산 지역 총선 판세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 지역의 격전지를 중심으로 현재 거대 양당의 공천 상황, 또 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공약은 무엇인지 분석해봤습니다. 하태경 현역 의원이 자리를 비워준 해운대 갑에서는 주진우 후보자와 홍순원 전 구청장이 대립하고 있는 결과인데요. 기장군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1대1 구도로 공천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장군수를 역임했던 또 한 명의 후보자가 출마하느냐의 여부가 선거 판세를 가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진갑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서 정성국 전 그 교총회장을 단수 공천을 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예비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해서 지금 반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경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제대로 잘 마무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구청장을 역임했던 민주당의 서은숙 후보에게도 상당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해운대 을 지역 같은 경우는 해운대 갑과 달리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한 적도 있지요. 국민의힘에서 김미애 현역 의원이 다시 단수 공천을 받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3인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3인 경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해운대 을 지역 역시 치열한 본선 경쟁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에서 지금 현재 이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공약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여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산업은행 이전, 그다음에 글로벌 허브시티 조성, 그다음에 부울경 메가시티 정도인데요. 이건 너무 굵직굵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지역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목표와 국가적인 목표가 결합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응급실이 있는 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이 어느 날 문을 닫는다면 어떠실까요?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양산 웅상 지역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웅상중앙병원 폐업 소식에 동부 양산에 응급의료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들로 북적이는 병원. 진로 확인서 때려 왔습니다. 그때는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기서는 이제 안 되니까 다른 병원에 옮기려고요. 신랑 약 타러 왔는데 10시 못해서 와서 지금 가는 길인데 2시간 기다리신 거네요. 네.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다른 병원에 가요. 오늘 오후에 가기로 했어요. 전공이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상황이 아닙니다. 동부 양산인 웅상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던 종합병원이 폐업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양산 전체 4곳의 응급의료 시설 중에서도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양산 부산대병원과 함께 기본적인 119 응급수송이 가능한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입니다. 지난해 12월 병원장 사망 이후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병원은 다음 달 18일이면 문을 닫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진과 관계자가 떠나면서 진료와 응급실은 멈췄고 현재는 간단한 발급 업무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입원해 있던 80여 명의 환자들도 28일까지 모두 병원을 옮깁니다. 병원 폐업으로 앞으로 웅상 주민들은 응급실을 찾아 최소 20-30분 거리의 서부 양산이나 인근 부산, 울산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역민들은 10여 년 전의 악몽을 떠올립니다. 당시에도 웅상 지역 유일한 응급의료병원이 부도로 사라지면서 1년여 가까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봤을 때 지금 병원을 갈래 해도 차를 타고 30분, 40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몰라요. 10년 전까지 딱 그랬어요. 저 에어해가지고 부산까지 가고 이랬어요. 답답한 거예요. 겪어봤기 때문에. 양산시는 즉각 대책을 마련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소방서와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갖추고 응급의료시설과 협약을 맺는 등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베데스다 병원, 봄바람병원 이렇게 두 군데로 조금 전에 동부 양산 응급 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하였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응급실 설치를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웅상 지역에 응급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대책 역시 임시 방편인 상황. 언제 해결될지 모를 사태에 자칫 골든타임마저 놓치는 것은 아닌지 주민 불안도, 동부권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50주년) 창원 국가산단,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건 바로 인재입니다.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연중기획보도 청년이 쓰는 자소서가 아닌 기업이 직접 써보는 창원산단 기소서입니다. 미래형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자신하는 두 번째 기업을 김수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입사 2년 차가 된 장다인 주임. 정부의 일학습 병행제로 낮에는 회사원, 저녁에는 대학생입니다. 취업을 고민하던 때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알려주시니까 뭐 질문할 점도 그렇게 크게 없었고 적응하는데 문제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저희 회사가 좀 많이 좋은 편이고 연봉도 그렇고 뭐 이런 복지들이 뭐 다른 중소기업들보다는 좀 좋은 편이어서. 공장 안으로 들어섰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지능형 생산 공장, 이른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걸 직접 일을 하면서 눈으로 또 보고 일하니까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저도 자부심도 생기고 수동 공정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자동화 로봇 공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기도 편하고 또 창원에 또 예전에는 전세를 살고 있던 집도 또 집도 사고 이래가지고. 창원 국가산단에서 20년 넘게 자리 잡은 이 강소기업.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기계 부품을 비롯해 미래 산업인 수소 발전기, 방산 관련 부품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국내 법인 셋, 해외 법인 하나의 규모입니다. 2010년부터 중소기업 청장과 대통령, 도지사 표창 등 수상만 20여 개.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1,000만 불 수출탑을 받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밑바탕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공장 자동화입니다. 갑갑한 제조업 현장 분위기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제외하고 전체 80%가 로봇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지역 청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젊은 MZ 세대들이 많이 그만두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가도 다 자동화 공정이 되어 있고 로봇 공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기는 많이 편해져요. 또 거기서 같이 우리 기업과 함께 R&D도 같이 하고 거기서 또 취업도 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문화도 좀 즐기고 그런 우리 청년들이 머무는 그런 우리 정책을 좀 이렇게 펼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대량 파괴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초정밀 공작 기계를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일당이 부산세관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부자지간인 A씨와 B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부로부터 러시아행 초정밀 공작 기계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해당 기계를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기계인 양 속여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중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러시아로 물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23년 12월까지 이들이 불법 수출한 기계는 98대, 155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28일 부산소방 다목적 소방 헬기 취항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다목적 소방 헬기는 지난 1997년 도입돼 27년간 600여 명을 구조하는 등 활약하고 퇴역한 부산소방 2호 헬기를 대신하게 됩니다. 신형 헬기는 조종사와 정비사, 구조요원 등 14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항속거리가 741km, 최고 속도가 302km에 달합니다. 또 최대 3시간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1,800리터의 담수 용량을 갖추고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진압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소방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